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이제 내리막길인가? 앞으로 나보다 과거의 내가 더 많겠지.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내 나이를 떠올릴 때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바뀌어도 같은 나이, 같은 몸,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글쎄요, 한 80은 살지 않을까요? 조금 욕심내시는 분들은 100살은 채워야죠. 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수명과 실제로 통계가 말해주는 수명 사이에는 꽤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던 시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라면 저는 이미 수명을 꽤 초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때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기차게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 병원 예약도 하고 손주 돌볼 약속도 잡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긴 노후라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긴 시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없다는 것.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나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성장보다 노화의 시간이 훨씬 길 때 생기는 일.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대략 20살 전후까지가 성장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길게 보면 전부 노화의 시간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20살 이후로는 줄곧 떨어지기만 하는 인생을 사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성장은 멈춰도 성숙은 계속될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잡는 각도를 1도, 2도만 달리 잡아서 10년, 20년, 30년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저분께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조차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같은 70대, 같은 80대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 나이 들면 저절로 철들까? 독일 연구가 알려준 사실. 어느 독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속물 근성을 측정하는 연구였어요. 과시욕, 과소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세,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태도들. 20대 초반 참가자 100명을 모아서 이 속물 점수를 매기고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예상대로 전체 평균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속물 근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차분해지고 덜 허세 부리고 덜 과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이 먹으면 다 철들지 뭐. 그런데 연구 결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대 때 속물 점수 40등이었던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40등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다 같이 성숙해지지만 생각을 고쳐가려는 노력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 사람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그래서 노년기에 가면 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저분은 정말 멋지게 나이 드셨구나. BS. 저렇게 나이 들고 싶지는 않다. 나이 헛먹은 사람의 심리학.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저 사람은 나이 헛먹었어. 이 말은 사실 꽤 정확한 심리학적 표현입니다. 나이 헛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터 나는 이제 다 컸다 고 믿고 고민을 멈추었다는 것.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경험은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검은 머리 가진 건 거두는 게 아니야. 그 뒤로 수십 년을 살면서 사람에게 크게 도움을 받은 경험도, 반대로 큰 상처를 받은 경험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념이 이렇게 바뀌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약자를 깔보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말자. 즉, 세월이 지날수록 생각의 문장이 더 길어지고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든 짧고 거친 문장을 평생 수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쌓인 수많은 예외 사례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은 20대, 30대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나이 헛먹은 상태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은 어떻게 변할까? 발달 심리학에서는 감정도 성장 곡선이 있다고 봅니다. 어린아이 때는 좋으면 너무 좋고 슬프면 세상 끝난 것처럼 울죠. 청소년이 되면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더 커집니다. 청년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건 진짜 넘어갈 수 없다.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중년, 노년에 이르면 잘 나이 든 분일수록 상황에 맞는 감정의 크기를 조절할 줄 알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10점 만점에 7점 정도 화낼 일이고 저 일은 한 3점 정도 기뻐하면 될 일이다. 기뻐할 일과 화낼 일을 완전히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화낼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나이가 주는 아주 중요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좋은 일 3개, 나쁜 일 2개를 겪었다고 해보죠.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1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40에서 50대 이전에는 나쁜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날을 그냥 나쁜 날로 기억하는 경향이 큽니다. 오늘 완전 망한 날이야. 마지막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다 말아먹었어.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점점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 기분 상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하루였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하루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좋아진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하나에 모든 걸 덮어 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평생 동안 감정을 다듬어 가려는 노력입니다. 내 기억력 진짜 나빠진 걸까? 간섭 현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해요.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치매 초기인가? 괜히 겁부터 먹기도 하시죠. 물론 검사는 꼭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간섭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임 선생님은 반 아이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왜냐하면 내 제자라는 서랍에 이름이 아직 얼마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30년 경력의 선생님은 다릅니다. 머릿속 제자 서랍에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쌓여 있습니다. 영이라는 이름만 해도 수십 명이 동시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저 영이에요. 기억나세요? 라고 물으면 머릿속에서 수많은 영이들이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밀치다가 결국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이건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머릿속이 그만큼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생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고 경험도 적고 기억해야 할 것도 많지 않았던 사람은 오히려 이름 하나는 또렷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끼리는 이런 농담을 합니다. 60대, 70대인데도 아무 문제 없이 다 기억난다면 머릿속에 아직 들어있는 게 별로 없는 걸지도 모른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깜빡거림이 꼭 퇴화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다양한 경험이 뇌를 지킨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어느 초등학교 경비 아저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꽤 있으신데 전교생 이름을 거의 다 외우십니다. 이분의 이전 직업은 오랫동안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기억해온 건 사건 번호, 주소, 현장 이름들. 학교에 새로 부임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름들을 처음부터 새로 담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의 머릿속을 채우던 정보들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이 잘 들어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편한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다. 안 해봤던 일을 해보고, 안 만나봤던 사람을 만나고, 안 가본 곳에 가보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뇌의 새로운 서랍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이건 단순히 치매 예방 차원을 넘어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과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늙음, 퇴화라는 착각을 깨뜨린 실험. 이제 몸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하버드대의 엘렌 랭어라는 심리학자가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몇 분 모셔서 한 시골 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 별장 안은 20년 전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옛 음악이 흘러나오고 예전 영화와 뉴스가 나오고 가구, 소품, 잡지까지 전부 그분들의 전성기 시절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이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지금이 2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말투도 주고받는 이야기들도 그때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단 2주가 지난 뒤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시력, 청력, 관절 가동 범위, 균형 감각, 혈액 검사 지표, 여러 항목이 평균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치 실제로 5년, 10년 이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실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이 든다는 사실 자체보다 나는 늙었으니까 당연히 이렇지라는 생각이 우리 몸을 더 빨리 노화시킨다.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그 나이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름은 늘어나도 쓸모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인간만 가진 힘, 10년 뒤, 20년 뒤를 그리는 능력.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나누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인간만 감정을 가진다. 인간만 소통한다. 이런 말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아주 강력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먼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 침팬치, 고릴라, 돌고래가 아무리 영리해도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를 상상하며 계획을 세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10년 뒤에 내 건강, 20년 뒤에 내 자녀, 30년 뒤에 내 집, 죽기 전 나의 얼굴까지 미리 그려보며 삽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중년 이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60대, 70대, 8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마지막 자막 구간이 아니라 세 번째 막이 열리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끝이라고 먼저 규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뭘 새로 시작해, 이 나이에. 이제 그냥 버티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뇌와 몸은 진짜로 버티기 모드로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래, 내가 앞으로 30년은 더 산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뇌는 다시 설계 모드로 돌아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부서졌을 때 심리적 CPR. 우리 삶의 고난을 떠올리면 가난과 병도 있지만 더 자주 떠오르는 건 사람 문제일 겁니다. 가족 사이의 말, 자녀와의 오해, 친구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상처. 뇌과학 연구는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 켜지는 부위는 몸이 다쳤을 때 통증을 느낄 때 켜지는 부위와 거의 겹친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고통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그건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크게 다친 상태와 비슷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잘 먹여야 하고, 푹 자게 해줘야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차분히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계속 떠올리며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이기보다, 아, 내가 지금은 많이 다친 상태구나. 인정하고 일단 몸부터 돌보는 것. 이게 어떤 학자가 말한 심리적 CPR, 심리적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지금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크게 부서진 상태의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금의 내가 더 마음에 든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30대 때보다 지금이 외모만 놓고 보면 더 나아졌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배도 더 나오고 머리숱도 줄고 피로 회복 속도도 느려졌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지금의 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욱하는 성격, 조급한 마음, 작은 이득에 흔들리던 나를 조금이나마 다룰 줄 알게 된 건 오로지 시간과 사람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저는 많은 선배들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넌 말하는 직업은 절대 가지지 마라. 그 정도로 말이 거칠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깊게, 끝까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도 한번 10년 전, 2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의 여러분이 더 나아진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밤 그걸 하나만이라도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 문장. 오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이는 우리에게서 젊음을 가져가지만 동시에 깊이와 넓이 그리고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세월이 흘렀느냐가 아니라 그 세월 동안 나는 내 생각을 업데이트하려고
애써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조금 더 소중하게 인정하시고 나는 나이와 함께 점점 더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 30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으로 바꾸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